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 S&P 500 지수의 패턴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1949년도에서 2019년, 1988년에서 2019년, 물론 이제 2023년 것 자료를 계속 좀 찾고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9월 달에 오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렇죠. 9월장이 그다지 좋지가 않죠. 이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9월 말 10월 초부터 이렇게 시장이 개선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9년에서 2019년까지니까 상당 기간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가 좀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9월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었죠. 물론 이제 주시장은 쉬운 달이 하나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달 어렵고 매년 어려웠지만은 또 이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그래프에서도 이제 셀인 메이, 바인 노벰버 그런 흐름을 좀 알 수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일찍 접근한다면 바인 september 이제 바인 악토버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주식을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 5월 정도에 주식을 좀 팔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잘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이제 소폭 반등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리플 위칭데이 때문에 크게 밀렸다가 이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반등이 좀 미미하죠. 자, 핀미지닷컴 가볼까요? 자, 다우지수 0.02%. 또 장주에 좀 오르다가 또 밀려났죠. 5장에. 나스닥 지수 강보합으로 끝났고 S&P 500 지수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다 이 애플 때문에 그나마 플러스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번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는 동결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이 경제 전망에 대한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가 이걸 지금 따져보겠죠. 연말까지 25bp 인상에 대한 전망을 유지할지 그리고 내년에 이 점도표가 얼마나 좀 완화될지 그거 봐야겠죠. 자, 스케줄상 제가 여기에 이전에 나왔던 점도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 이제 기존의 이 점도표거든요. 요게 이제 바뀌는지 내용 자체가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보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 브렌트유가 장중 95달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가볼까요? 트레이딩 이카노믹스.com 가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WTI 원유 선물이 배럴당 91달러까지 이르렀고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죠. 계속 타이트한 어떤 공급,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생산 감축,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수요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가 최근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92달러까지 이르렀고요. 브렌트유가 94.45니까 거의 95달러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종목 단으로 가볼까요? 일단 애플이 1.69 예상보다 지금 판매 호조 소식이 계속 좀 들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조춤했고 엔비디아 0.15% 반도체 AMD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죠. 오늘 도이치뱅크에서 D램 가격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하락 마감했죠. 오늘 또 이 소식이 저가 매수를 유인할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3.3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이 애널리스트가 영향이 큽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나 이 테슬라의 성장을 방해한다. 네,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중립 의견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테슬라가 3% 미끄러졌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관련주 당연히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ARM 홀딩스 한번 볼까요? ARM 홀딩스는 오늘 4.53% 네, 아니죠. 7% 급락했죠. 자, 이날 오늘 7.36% 하락했습니다. 56달러를 기록했네요. 56달러. 네, 56달러. 네, 이틀째 일단 하락. 이 번스타인이 이 ARM 홀딩스가 투자자가 기대하는 인공지능 수혜자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말하면서 ARM 주식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S&P 500 지수 맵 보면은 자, 일단 애플만 시총 1위 애플만 좀 올라 있고 나머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랐고 AMAT, 램 리서치 등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ETF 시장은 상당히 번잡하네요. 네, 대응이 상당히 좀 껄끄러운 모습이죠. 거의 지수의 변동성이 좀 적다 보니 변동성이 나온 ETF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외신 기사 보시죠. 자, 요거 보시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한 것은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Inflecting Fundamentals. 자, 마이크론 테크. 이 반도체 사이클 시작 시 이 펀더멘털 반영, 펀더멘털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른 이유로 이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직역하자면 그런 거고요. 예,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시드니 호가 HBM과 DDR5의 성장이 촉발한 인공지능 서버의 강세로 투자 점검을 상향 조정. 이 사람 이제 시드니 호는 최근 DRAM 가격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업사이클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메모리 업사이클은 4에서 6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돌아버리게 되면 한 4 내지 6분기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자, 애플 주가 올랐죠? 자, 월스트리트에서 이 아이폰 15 프로가 스트롱 아웃 오브 더 게이트. 자, 일단 웨드부시 증권사의 댄 이브스가 목표가 240달러 제시했고 현재 선 주문이 전년 대비 10%에서 12% 증가했다. 아주 강력하다. 아이폰 프로맥스에 대한 수요는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일부에서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에서 성장 방해, 가격이나 성장 방해 우려 요 소식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가팩토리
설치 돈이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월스트리트의 이 보도를 좀 부인했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이것도 한번 볼까요?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미국 공장에서 미국 공장의 어떤 품질 저하 논란 이런 언론 보도 소식 이후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런 소식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자, 일라이 릴리도 0.76% 최근 좀 3거래일째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노보노디스크 2.02%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뇨병, 비만 치료제 이쪽도 요즘 주춤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주말 그러니까 좀 뭐 우리 시장이 좀 될 듯 하면 미국 시장이 또 꼬꾸라지고 미국 시장 또 조정받고 우리 시장 또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고 상당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어제 2.5% 하락 마감했죠. 근데 추가 조정하게 되면 조정받게 되면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코스닥 지수 121선과 60일 사이 6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코스닥 지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시총 상위 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공매도로 계속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인데 개별 종목 장세도 어느 정도 테마가 상당 부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려면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가격 메리트라면 낙폭 과대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어느 시즌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시총 상위 2차 전지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거나 그렇다면 10월 달이 돼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면 뭐 바이오나 다른 테마주들의 어떤 기대감. 어제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움직였었죠. 저는 제 유한타 제 관리 고객들한테 지난 이제 뭐 9월 정확하게 9월 1일자로 핵심 무슨 관련주에 대장주를 하나씩 콕콕 좀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만 좀 들어가 있어라. 잠복에 넣어 있어라. 뭐 그런 종목이 뭐 크게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뭐 따블이 난 종목도 있고 로봇 관련해서 따블이 나는 종목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에서도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또 발굴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무슨 관련주 테마주는 이미 뉴스로 부각됐을 때 뒤쫓아가봤자 단타입니다. 근데 그 단타의 어떤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죠. 잠복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왜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뭐 저도 그러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 활기에 차 있고 수익률은 어떨까요? 주식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지 않습니까? 고점에 팔지 못하더라도 저점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인내심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은 어제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정도 상승이고 코스닥의 에코프로 1% 상승 보였었죠. 에코프로 BM은 보합하겠습니다.
장마 공시 뭐 특별한 거 없었고, 네, 시간에 보시죠. DRB 통일, 뭐 일항약품 우선주 좀 눈에 띄고 SK D&D 뭐 특이점이 좀 없죠. 대형주 볼까요? 자, 대형주에는 SK 하이닉스가 소폭 반등이 나왔죠. 800원, 고려아연 0.54% 3,000원 올랐네요. 삼성 SDI 3,000원 올랐고요. 자, 코스닥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인데 어떤 공통분모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테마화 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좀 난해한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FOMC 회의라는 불확실성, 이제 어닝 시즌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얘기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어제 특징주 몇몇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어떤 특징이 있고요. 자, 이 머스크, 스타링크, KT, SAT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협력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주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어제요. 오늘도 뭐 그런 게 계속 좀 이어질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어제 외국인이 SK이노베이션이 S&P 신용등급 상향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SK이노베이션 가장 순매수가 컸고, 포스코 퓨처엠 반면에 이제 기관은 포스코 홀딩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도는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 기관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방향이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기관은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등을 순매수를 했네요. 나머지 종목들 체크하시고, 상당히 좀 거래 대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종목이 연속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9월 19일 한싹 레뷰 코퍼레이션 공모청약이 오늘과 내일 이틀째 진행이 되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런 일정이 좀 있다. 일정도 특이사항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특히 이 FOMC 회의 결과 나오기까지는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